자, 이번 강의는 Dynamic Diagram with Dynamic Data, 뭐 4D라고 했는데 일단 이름은 달겠습니다. 장명수 하려고 내가 클릭하고. 자, Large Language Model's Foundation Model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동시키는 거 있죠. 그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구글 다큐멘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구글 다큐멘트를 가지고 이게 뭘 할 거냐면요. 구글 다큐멘트가 굉장히 파워풀한 게, 구글 시트 같은 경우 굉장히 파워풀한 게, 이게 실시간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뭐 웹폼으로 레지스트레이션 받으면 그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게 할 수 있잖아요. 구글 시트에 이제 폼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서베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구글 시트가 보면 들어올 때마다 데이터가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그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그게 엑셀하고는 다른 게, 엑셀은 클라우드 형태로 지금 디폴트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글 스프레드시트 자체는 클라우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바뀌는 걸 가지고 올 수 있으면, 내가 그거를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게이트웨이가 열리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웹파일럿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웹파일럿 몇 번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GPT는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니까 연결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중간에 어떤 기제를 가지고 웹페이지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갖고 와서, 정보를 갖고 와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텍스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쵸? 그래서, 그리고 또 그걸 갖고 와가지고, 물론 구글 다큐멘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 있습니다. 그거 직접 하면 되지. 근데 구글 다큐멘트는 그걸 보면서 인사이트를, 그림을 그려주는 거지. 그림에 대한 인사이트를 텍스트로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다음번 어나운스를 결정을 하면 그걸 못해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지금 차트 그리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차트보다는 구글 시트에 있는 다이내믹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분석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구조를 아셨으면 싶어요. 실시간으로 바뀌는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바깥에서 분석하나. 그리고 이게 스택틱한 게 아닌데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일단 예를 들면 구글 폼 연동되면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보이죠. 그죠? 데이터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다가 anyone with the link viewer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링크만 알면 이 문서에 대해서 액세스가 웹페이지로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시큐리티 이슈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GPT로 갖고 오는 것도 시큐리티가 있지만 이제 열어놔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이 데이터를. 그래서 이 링크를 아는 사람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열려져 있잖아요, 이제. 내 데이터가 지금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어나운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GPT한테만 해줘, 뭐 안 해도 그거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열어놔야 돼요. 이쪽 데이터를. 그래 놓고 얘가 실시간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이쪽에서 실시간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어나운스를 하는 것을 가져옵니다. 두 개를 쓸 건데 웹파일럿 플러긴을 선택을 하시고요. 다이어그램 플러긴을 선택을 하십시오. 근데 회사에서 예를 들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구글 시트에서 뭔가 데이터가 다이내믹하게 계속 바뀌는데 그것을 내가 갖고 와서 한번 실행할 때마다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사장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실행할 때마다. 근데 이제 할 때마다 실행을 해야 돼요. 가서 가져오긴 가져와야 되지만 그래도 뭐예요? 데이터는 바뀌고 다운로드 받고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한 툴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ynamic Diagram with Dynamic Data라는 용어를 제가 이렇게 썼는데, 다이어그램 플러긴을 깔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positive implication은 real time이지만 negative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거 잘 쓰셔야 되는 게 시큐리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그 다음에 GPT 쓴다고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GPT를 쓰려면 글로 되어 있는 보고 분석 있죠. 진짜 분석해야 되는 거. 실시간으로. 그래, 프롬프트를 굉장히 잘 썼을 때 하는 거지. 아니, 다이어그램 그리려면 그냥 구글 시트에서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싸고 100만 배 싼데. 100만 배는 아니지만 한 10,000배쯤 쌀걸?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공짜잖아. 그냥 그림 그려주는데. 여기는 불러와라, 토큰 써라, 난리가 브루스가 나거든요.
불러올 때 속도도 느립니다. 그야말로 다이내믹하게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그 뭐 만드는 게 다이내믹해요. 더 다이내믹해, 더 실시간이에요. 여기는 한번 실행을 해야 되잖아, 가져와서. 그쵸? 그래서 네거티브한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GPT만 할 수 있는 거, 구글에서는 안 되는 분석 있죠. GPT만 할 수, 특히 텍스트 데이터 분석, 보고서 문구 작성하는 거, 실시간으로 문구 작성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그것을 GPT에서 잘 연결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데이터가 바깥으로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카데믹한 걸 말고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잘 알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practical consideration, manual trigger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자동화 시킬 수 있는데 여러분의 프롬프트를 run을 manually 해야 돼요. 그래서 해야지 바뀌지 막 푸시 해가지고 그림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또 API를 써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테크니컬리티가. 그러니까 하고 데이터 프레시니스도 우리가 실행을 할 때만 되니까 한 번은 실행을 해야 돼요. 자, illustration 백문이 불여 1, 2에 한번 합시다. 여기는 아까 했던 문구 있죠. 아까 했던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받은 거 있죠. 꼭 그대로 카피하고 딱 두 줄입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simple text list로 먼저 좀 바꿔줘. 이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데이터를 바로 해라 그러니까 뭐 에러가 났네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요. simple text list로 바꾸면 이제 요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좀 이해하기가 편한가 봐. GPT 입장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를 차트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안 만들어주고 뭐 뭘 보고 싶냐? 야, 다 해라. 다 해라. 다 해. 이다해 학생이 있는데 다해 말고 그 다해 말고 다 해라. 뭐 all possible one. Do it all possible one. 뭐 더 말이 뭐 필요합니까? 그릴 수 있는 거 다 그리면 되지. 아시겠죠? 그림 그리지 않고 여기 조금 복잡한 뭐예요? 말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 내가 찾고 싶은 거 넣으시면 돼요. 그때 이럴 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구로 써줘. 그때는 프롬프트로 조금 데코레이션 하면 돼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뭘 드리면 돼요? 이 프롬프트 자체가 실행되는 거를 드리고 셋업 해놓고 프롬프트 해놓고 하면 실시간 보고서가 바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프레시한 데이터로. 오늘 아침 데이터로. 매일매일. 그리고 안 주고 내가 해가지고 어차피 클릭질이잖아. 셋업하고 나면 런 시켜서 보내면 되지. 그러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여기서는 조금 안 했는데 여기서는 안 했죠. 왜냐면 이거 문구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describe 해달라 뭐 이런 건 안 했지만 여기는 깊이 있는 데이터가 나올 게 아니잖아. 깊이 있는 분석이. 이제 그 문구를 뭘 분석을 해서 뭘 인사이트를 달라고 하는 건지는 여기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림 그리고 거기에 인사이트를 이런 식의 인사이트를 뽑아줘. 해석해줘. 그럼 글로 적어주죠. 쉽죠? 두 줄이면 끝나잖아.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다시 한번 되겠는데 물론 푸시해가지고 막 바뀔 때마다 그래프가 바뀌고 그런 아름다움은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뭐 꼭 그래야 되나? 아니 뭐 하루에 한 번 하면 되지. 우리도 뭔 일이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닌겐들도 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 자동화 시키면 우리는 어디 가서 뭐 먹고 살으라고. 한번 돌려주고 이메일도 보내고 뭐 그러면서 하루 좀 때우고 넘어가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거 자동화되는 리포트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설계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어요. 문성한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하는지를 잘 봐서 어디서 value가 창출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자동화되는지를 잘 봐서 면밀하게 보고 판단을 해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실시간 데이터 가져오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이것만 해도 뭐 저는 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대박이었던 게 이게 그
어드밴스 데이터 애널리시스는 안 붙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배가 굉장히 아픕니다, 제가. 나중에 어드밴스 데이터 애널리시스는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그거하고 지금 이유가 있어요. 자, 교수님 이게 뭡니까?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온 한 디멘션이 늘었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바뀌어도 그거 불러오는,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있는 문서에서 실시간으로 바뀌는 걸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1D가 늘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면 4D 티어로 하면 3D, 4D 하면 막 냄새도 나고 바람도 불고 뭐 물도 튕기고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잘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 everyday 뭐가 바뀌어서 내가 everyday 리포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체가 특히 GPT를 잘 써가지고 글까지 잘 써서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형태로 셋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구글 폼 우리가 많이 했죠. 구글 폼에서 어디로 가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가죠. 스프레드시트로 가면 데이터가 들어오죠. 실시간으로 바뀌죠.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은 뭐예요? 실시간은 아니지만 가져와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실시간 리포트가 나오죠. 한 바퀴 돌려야 된다고. 엔드 투 엔드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체를 보고 뭘 디자인을 해가지고 무슨 퀘션이 있는데 뭘 서베이를, 인스트루먼트를 어떻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리포트를 갈 건가를 큰 그림에서 보면서 설계를 하면서 가셔야지 여러분이 힘을 받는다고요. 그 중간에 뭘 쓰는 거예요? 밑에다가 GPT를 Generative AI로 쓰는 거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 깔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Research on the AI, 뭐 Business on the AI, 뭐 Assessment on the AI라는 용어를 계속 쓰는 이유가 밑에다가 깔고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앞뒤가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파워풀해집니다.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게 무슨 서베이에서 나왔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석이 훨씬 더 파워풀해지죠. 있죠. 그러면 내가 서베이 만들 때 썼던 프롬프트 있죠. 그거를 불러놓고 야 이렇게 만들었어. 그거를 참고해서 분석해줘라고 하면 되는 거. 거기다 안 집어넣어도 돼요. 바깥에 올려놓고 이렇게 만들었잖아. 예, 그거를 참고해서 뭐예요? 그 프롬프트를 참고해서 그 리절트를 참고해서 분석을 해줘. 이렇게 하면 분석이 땡실해지죠. 왜냐면 어떻게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하는 거랑 밑도 끝도 없이 분석하라는 거랑 다르죠. 그쵸?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이게 빌딩 블록처럼 조각시켜서 만들어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재밌어요. 크리에이티비티가 그냥 뿜뿜합니다. 머리가 아주 팽팽 돕니다. 즐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